근데 진짜 그런 거예요. 원한이라고 하잖아요. 귀신들은 원한, 이 자그마한 것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자그마한 것 때문에 굉장히 집착을 부리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공포라디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자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요. 어떻게 지광님 잘 지내셨어요? 네, 저희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바빠져서 이제 정신없는 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자, 그래요. 우리 지광님께서 또 이렇게 사연 신청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이번에는 양박, 즉 저주를 받았던 썰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 양박. 거예요. 와, 저주. 양밥, 저주, 무섭다. 무섭다. 기대됩니다. 양밥 이야기. 사장님, 내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네. 양밥이랑 저주랑 같은 거예요? 네, 양밥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에 대한 저주를 우리나라 말로 이제 양밥, 무속 신앙적으로 양밥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도 이 양밥이라는 단어를 안 지가 몇 년 안 돼요. 4년 전에 알아가지고. 네, 좋습니다. 혹시 지광님 혹시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주세요. 큐! 액션! 저는 인구가 한 7,000명 조금 넘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한국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한 10명도 채 안 되는 진짜 작고 좀 멀리 떨어진 시골 마을이에요. 이제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사람 손이 필요하다 보니까 사람을 구하게 됐었는데, 이게 올해 초에 필리핀에서 온 한 친구를 고용하게 됐어요. 이 친구는 필리핀의 고향에 돈을 벌어서 돈을 붙여서 가족들을 부양하는 그런 친구였고요. 사실 이 친구가 처음 면접을 보러 왔을 때 저는 고민을 조금 많이 했어요. 일한 경력도 나쁘지 않고 친구가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저한테 어필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는 그 미묘한 찝찝한 감정이 살짝 남아있는데, 이제 저희가 성수기가 다가오다 보니까 급하게 사람을 구해야 돼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 친구를 채용을 했어요. 이 친구가 초반에는 일을 참 잘했어요. 성실히 일을 했고 누구보다 빨리 와서 누구보다 늦게 가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첫인상을 내가 조금 잘못 봤구나 하는 생각을 조금 하게는 됐었죠. 그래도 알게 모르게 남아있는 그 찝찝한 감정 때문에 혹시 내가 괜히 편견을 가지고 이 친구를 대하지는 않을까 하고 고민하고 행동을 이제 조심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리고 한 2달, 3달 차가 되었을 때 열심히 하는 친구라서 여기서 일할 수 있게 비자를 서포트를 해주는 게 어떨까 하는 이제 이야기가 슬금슬금 나올 때였어요. 이 친구한테 이제 혹시 비자를 서포트를 받고 싶으냐 하고 이제 물어보고, 얼마 안 지났을 때 앞에 같이 일을 하는 빵집 사장이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혹시 그 친구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 친구가 너희 가게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네 직원한테 이제 하고 그 얘기가 나한테까지 들어왔더라. 너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사람을 고용하면서 딱 2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저희 가게의 내부 사정을 다른 곳에 퍼뜨리지 않기. 2번째는 직원들 간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기. 이제 2번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단순하게 나의 감정에 휘둘려서 다른 직원들을 힘들게 하거나 험담을 하거나
이간질 뭐 이런 안 좋은 것들을 하지 않는 거였어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그 두 가지를 이 친구가 이제 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이 친구랑 면담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내가 이거를 알고 이 친구를 끌고 나갈 수 있을까 했을 때 도저히 이게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이 친구가 행동을 개선해 나가면 좋을 텐데 너무 이제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기분이 좋을 때는 잘하고 기분이 나쁠 때는 또 이제 틱틱거리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 친구를 그만두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관두고 난 다음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두통이 되게 심해졌었고 처음에는 이게 연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사실은. 원래 두통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네, 한 달 정도 지났을까? 어느 날 이제 잠이 들었는데 엄마가 주무시는 방에서 갑자기 끙끙 앓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소리로 끙끙 앓다가 주광아, 엄마 깨워, 엄마 깨워 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더라고요. 저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엄마한테 달려갔고 엄마를 깨우는데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를 아주 작게 목이 긴 소리로 이제 하는 엄마를 강제로 일으켜서 얼굴을 살짝살짝 치면서 깨우고 했는데도 못 일어나길래 결국 힘을 줘서 엄마를 쿵 하고 깨웠어요. 겨우 눈을 뜬 엄마가 누군가가 자기를 목을 조르는 꿈을 꿨다. 가위에 눌린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가위에 눌렸나 보다. 조금 심한 꿈을 꿨네. 하고 이제 잘 달래고 재우고 그리고 저도 이제 다시 잠자리에 들었어요. 근데 너무 웃긴 건 한 30분도 채 안 됐는데 다시 또 가위에 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은 이제 엄마도 저도 잠을 못 자고 밤을 지새웠어요. 이게 한 번이었으면 좋겠을 텐데 그 다음 날에도 다다음 날에도 엄마가 계속 가위에 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엄마도 잠드는 게 무섭다고 할 정도였어요. 이게 웃긴 게 사람만 그랬다고 하면 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텐데 엄마가 가위에 눌려서 깨서 달래고 또 제가 다시 침대에 돌아와서 누우면 이번에는 두 번째는 저희 강아지가 갑자기 발작을 하면서 꿈틀꿈틀거리고 끙끙 앓는 소리를 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위에 눌렸던 엄마도 달래고 강아지도 달래고 그렇게 하는 거를 계속 반복을 했어요. 이러다 보니 사람이 잠을 못 자면 다음날 일을 해야 되는데 점점 피폐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너무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고 일은 일대로 안 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고 있었는데 2주차가 들어갔을 때였을 거예요. 그때는 거의 밤에 잠을 안 자고 이제 어느 정도 패턴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 패턴을 기억을 했다가 비가 조금 심하게 오고 바람이 많이 부는 을씨년스러운 겨울밤에 엄마가 가위에 눌리기 시작한다는 걸 깨닫고 딱 그 징조가 보이면 아예 밤에 잠을 안 자고 잠든 엄마 옆을 지켜보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불 꺼진 어두운 밤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조금씩 희미하게 잠든 엄마 위에 하얀 회색빛의 기체 같은 게 어리는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서 단순하게 가위에 눌린 거겠지. 엄마가 이제 피곤하니까 그랬다가 2주차가 지나면서 그렇게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엄마가 지금 무언가에 영향을 받고 있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그 친구를 사실은 연관을 짓지를 못했어요. 다만 이제 엄마 곁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가위에 눌릴 것 같으면 제 나름의 푸닥거리를 하고 엄마가 잘 잘 수 있게 그렇게 지켜봐 주는 게 전부였었죠. 그걸 이제 또 반복을 하는데 재밌는 거는 어느 순간 되니까 희끄무리했던 게
희미하게 여자의 형체를 갖추고 두 여자의 형체가 엄마 발밑에 앉아있다가 조금씩 올라가는 게 이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발목에 앉아있던 게 무릎 위로 올라가고 무릎 위에 있던 게 다시 배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저는 잠에 들었다가도 기분이 쎄하다 싶으면 바로 눈을 떠서 바라보면 그 형체가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게 눈에 보였어요. 쫓아낸다고 쫓아낸다 하더라도 그것도 잠시고, 저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오랜 시간을 잠들지 않고 버틴다는 게 사실은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방심하면 이제 또 바위 한번 눌리고 깨우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진짜 언제 한번 제대로 잡히면은 한번 끝장을 봐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겨울 태풍이 불었던 날이에요. 일주일 내내 비바람에 집이 흔들리듯이 막 떠나갈 듯이 흔들리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날은 저도 이제 깊게 좀 잠이 들려고 하던 찰나였어요. 3시 반에서 4시 사이, 항상 그 시간에 엄마가 가위를 눌리니까 이제 그 시간쯤 되면 어느 정도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잠이 들었다가 꿈속에서 어떤 머리가 긴 여자가 엄마 곁에 앉아있는 게 보인 거예요. 저는 쟤다, 제가 그랬구나 하는 마음에 바로 쫓아갔어요. 쫓아갔는데 말없이 서로 대치하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하얀 여자의 생김새가 정말 그 전에 관뒀던 그 친구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제 필리핀도 아무래도 섬이 많다 보니까 그 지역별로 생김새의 특색이 강한데, 이 친구는 또 굉장히 떨어져 있는 조그만 섬에서 살다 보니까 그쪽 부족의 특징적인 생김새를 갖고 있는데 정말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그 친구였구나. 그 친구가 보냈구나 하는 걸 딱 깨닫자마자 저는 그 하얀 형체를 붙잡고, 여자를 붙잡고 줄다리기를 시작했어요.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 기세, 기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여자에게 가까이 다가갈수록 너무 무겁고 저릿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느낌이 마치 되게 큰 태풍이 오는 해변가에 서 있으면 이제 바람이 불면서 모래가 몸을 때리고 지나가잖아요. 그때 그 따끔따끔한 강한 바람이 내 몸을 확 덮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기회를 놓치면 정말 큰일이 나겠다가 싶어가지고 정말 이를 악물고 그 여자를 붙잡았어요. 붙잡고 이제 밖으로 질질 끌면서 쫓아내려고 했는데, 안 가겠다고 버티는데 너무 힘이 세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싶은 거예요. 그래도 진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안간힘을 써가지고 밖으로 끌어내 던지면서 치고 성불이나 하세요 하고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내고 문을 쾅 닫고, 그리고 이제 됐다 하고 주저앉았어요. 그랬는데 딱 주저앉자마자 눈이 번쩍 떠지면서 이게 꿈이었던 거예요. 꿈이었네. 근데 이제 진짜 저주는 됐구나, 양밥은 됐구나, 이제 엄마 가위 더 이상 안 눌리겠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저주를 받았구나. 이게 나만 받으면 다행인데 나로 인해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겠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어요. 물론 저도 이 친구가 저한테 정말 해코지를 하고 싶어서 막 저주해하고 막 이랬을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해요. 단순히 타국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 이제 일은 잘리고 이러다 보니까 갈 곳 없는 원망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그게 저한테까지 영향이 왔을 거라 이제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다만 이 모든 행동이 제가 이제 그 친구를 채용하고 해고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서로한테 상처를 주면서 생긴 거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제 행동을 하고 말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조심하고, 같은 말이라도 더 이제 좋은 말로 나갈 수 있도록 나부터가 조심을 해야겠구나 하고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됐어요.
이게 한 올해 초에 2달 정도 지속되었었던 이야기인데 다행히 엄마는 그 이후에 별다른 잠자리에 탈이 나지 않고 잘 주무시고 저도 간만에 푹 자게 되었어요.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지속적인 가위 눌림 이야기.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거기서 이제 저희가 정확하게 이제 지광님께서 그거를 그냥 꿈이구나가 아니라 이제 다 이렇게 연결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예. 정확한 통찰력이라고 해야 되나? 사실은 그냥 우리가 그거 꾸더라도 다른 것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실 저도 이거 끝나기 직전까지 모르고 있었어요. 잠자리가 안 좋은가? 무슨 일이 있나? 엄마가 걱정이 생겨서 그런가? 하고 이제 고민을 했다가 마지막 날에 알았어요. 양밥이라. 퍼즐이 양밥. 맞아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잖아. 네. 설마. 근데 무속적으로 되게 좀 약간 해박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무속적인 거는 거의 몰라요. 저 회원님 방송을 보면서 이제 알게 된 단어들밖에 잘 몰라서. 근데 이야기들을 몇 번 나오셨는데 기세가 좀 있어 보이셔가지고. 지광님 세시죠. 예, 귀신들에 대한 뭐 심령적인 거에 대한 항상 이야기 기세가 느껴져서 그 하얀 기체 같은 거는 형님 정체가 뭐였을까요? 근데 하얀색 기체로 보이는 게 너무 많아서 사실 이제 뭐 뉴질랜드라고 하셨는데 여기하고 똑같은지도 모르겠고 그걸 이제 감히 얘기해서 그건 약간 귀신일 수도 있죠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뭔가 많은 변수가 좀 있다고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해외라서.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막 한국이라고 해서도 그렇죠. 그래서 약간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인데 좀 말하기가 좀 이게 이제 힘든 거죠. 사실. 점점 형상화가 됐다고도 하니까. 네네네. 이거 말씀드릴게요. 이 지강님이 보셨던 것처럼 하얀색 기체가 점점 이제 형상화가 된다는 게 이제 점점 사람의 모양과 눈, 코, 입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형상화가 점점 이제 뿌연 렌즈에서 그냥 정확히 이렇게 초점이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맞아요. 이 형상화가 된다는 건데 사실 저희가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만 드리는 말씀인데 심령적인 거는 여기가 이제 눈이 있을 수 있고 이게 또 눈일 수도 있고 여기에 코가 있을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여기에 손이 있을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약간 모자이크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모자이크인데 이거를 자체를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1, 3, 6, 9, 27 이렇게 해서 이게 점점 제가 이렇게 생겼다는 게 아니라 이런 에너지들이 돌아다니면서 나하고 코드가 맞으면 이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코드 형식으로 1, 2, 4, 6, 7, 29 이런 식으로 조합이 되면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형님 저번 주 얘기해줬던 거랑 비슷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 귀신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초월적인 형상의 귀신은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투영된다고 제가 주장을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투영이 된다. 내 가슴 속에서 내가 귀신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이 암호가 그러니까 에너지가 1, 2, 3, 4가 이 보이는 1, 2, 3, 4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왜 이걸 봤을까가 중요한 거예요. 귀신은. 고스트 헌터가 이제 진입하는 방법은 그런 거고 무당은 네가 뭘 봤을까 하고 이제 보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팀에서 당직기를 갔을 때 이 사람이 뭐 할아버지 귀신을 봤대. 그러면 할아버지 귀신이 나타난 곳을 먼저 조사를 하고 이 사람이 왜 할아버지 귀신을 봤을까를 역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무당은 이 사람이 본 거를 거기서 이제 어떻게 생긴 건지 보기 위해서 이제 무당이 투입이 되는 거고 우리는 이 사람이 할아버지 귀신을 본 이유에 대해서 왜 그런 에너지를 봤을까? 왜 이 사람의 정신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 그리고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행동을 했을까로 이제 대입을 하잖아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가다 보니까 그죠? 왜 봤을까가 중요한 거예요. 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처녀 귀신이 여기 앞에 서 있었어요. 만약에 그럼 처녀 귀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왜 이 사람이 처녀 귀신을 봤을까를 추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 뭐 어디 나오고 뭐 에너지가 돌고 막 하는 거에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쓰잖아요. 저는 좀 이 사연에서 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사과를 하니까 이 현상이 멈췄다라는 게 그럼 이 귀신은 사과받기 위해서 있었나? 사과를 받기 위해서 왜?
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진짜 그런 거예요. 원한이라고 하잖아요. 귀신들은 원한, 이 자그마한 것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자그마한 것 때문에 굉장히 집착을 부리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뭔가 어린아이 같네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에너지 자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봤을 때 뇌가 달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뇌가 있어서 생각을 하거나 뭔가를 이렇게 뭐 다음 1번에서 2번, 3번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1번을 위해서 있는 애기 때문에 그 1번만 하는 거예요. 사과해, 사과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충족시켜줘서. 그죠. 그게 충족시켜줘야지 끝나는 거예요. 사실상 심령이라는 건 굉장히 다 간단해요. 왜 왔을까에서 왜 오셨어요? 오늘 기분은 좀 어떠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얘가 온 이유는 딱 1번밖에 없는 거야. 1번. 그 1번을 찾아서 해결하면 끝나잖아요. 영화에서도 그렇고 드라마에서도 그러고. 맞아요. 그 1번 때문에 지금 이런 사단이 나는 건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치할 수도 있지만은 그 1번 때문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 1번에만 집중을 한다. 컵이 물을 받아서 마시는 용도로 쓰는 거잖아요. 네. 이 이상은 없는 거야. 그냥 컵인 거야. 단순하네요. 그럼 근데 그 하나의 이유를 찾기가 되게 힘든 거지 않습니까? 말을 안 해주잖아. 네, 말이 없으니까. 말을 안 해주잖아.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근데 만약에 시몬이지. 여기 집에서 뭐 여자의 형체가 나오고 막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네. 이거랑 근데 해고한 그 사람과의 어떤 뭐 연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죠. 지광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연자라고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광님도 약간 그 제가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을 때 뭐 명상 수련도 하시고 기수련도 하시고 해서 좀 이 부분에서는 해박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혹시 뭐 무당이세요, 뭐 종교인이세요라고 물어보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본 이유가 있지 않을까인데 이분은 읽어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저거를 봤을까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거를 읽어냈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광님의 심리가 이상하다가 아니라 지광님이 뭔가를 읽어내고 있다로 받아들이면은 조금 편하죠. 그럼 지광님은 영능력자인가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죠. 우리가 끼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영능력자라는 단어가 사실상 일본에서 좀 많이 쓰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끼가 있다에서 넘어가면 영능력자인 거잖아요. 근데 뭐 영능력자도 이 끼를 가지고 노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표현도 맞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끼가 본인이 수련했던 무언가가 그거를 지금 계속 읽어내고 있다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냄새를 잘 맡는 사람이 있고 소리를 잘 듣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능력자라고는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보다 조금 냄새를 잘 맡고 맛을 표현을 잘하고 이런 부분이 그냥 지광님은 지식이 있는 거죠. 지식이 예, 경험이 있는 거고. 좀 더 발달돼. 그죠. 그거를 이제 영능력자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너무 이제 가버리는 거고. 예. 제가 어쩌다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좀 대단한 것처럼 포장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뭐 명상이고 뭐고 이거는 그냥 제가 너무 예민하니까 그걸 다독기 위해서 저를 이제 다독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고요. 저는 그런 대단한 능력이 없고요. 저는 그냥 조금 몸이 예민할 뿐이에요. 그 외에는 별게 없어요, 저도. 원래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흉가 가는 것도 대단한 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지광님은 다른 사람보다 이제 수련이 돼 있는 거라고 좀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명상 수련 때문인 것 같습니다. 명상도 되게 중요한 거.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게 수련을 통해서 어떻게 보니까 보호 기지로 이렇게 또 꿈속에서 테마 의식을 할 수 있는. 왜냐면 기가 있으니까. 된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얘기가 좀 흥미로운데 지광님을 나중에 진짜 언제 한 번은 뉴질랜드 가서 뵙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언젠가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좀 명상도 좀 배워보고. 예. 사장님한테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아까 내가 이거 원한령 뭐 이런 거에 관련돼서 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보통 이제 그 원한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상이 있잖아요. 내가 뭔가 이 원망하는 대상. 네. 그게 있어가지고 원한령은 보통 그 원하는 대상을 따라간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거예요. 네. 이게 여러분들 형체라고 하잖아요. 형체. 사람이 죽으면 껍데기가 벗어나서 영혼이 처음에는 윤시원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영혼이 윤시원 모양으로 일단은 가지고는 보이겠죠. 야, 윤시원이다. 윤시원 귀신 돼서 돌아다닌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형체가 없는데
어떻게 이 틀이 없는데 이게 형상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점점 변한다는 거죠. 자연이잖아요. 자연은 결국은 이 형체에서 이렇게 형체가 가지고 있다가도 시간이 흐르면 그 결국은 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왜 틀이 없으니까. 틀이 없으니까. 물컵에 넣은 물이 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건데 얘네가 쏟아지면 어떻게 돼요? 흩어지죠. 비슷한 거예요. 영혼도 그 목적 의식이 없으면 흩어지는 거예요. 그 말을 왜 주냐면은 형체를 가지고 있을 때 원하는 덕근이 죽일 거야. 난 억울해. 덕근이 죽일 거야. 덕근이 죽일 거야. 죽일 거야. 죽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이제 이게 원한에 대한 그러니까 목적의 의식이 없어지고 그냥 이 한 가지만 가지고 가는 거야. 죽어. 그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오브가 돼서 날아가는 거죠. 결국은 자연으로 무로 돌아간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시간이 되게 오래된 그 어떤 뭐 우리가 뭐 흔히 표현하는 뭐 악기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힘을 뭐 키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이거랑 그것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무언가에 의해서 에너지가 보충이 되거나 좀 편하게 얘기하면은 무언가에 의해서 뭐 신격화가 되거나 이해했습니다. 혹은 뭐 어떠한 물건 매개체가 있어서 그 안에 깃들었을 경우에는 충분히 계속 에너지 공급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지방령일 가능성이 좀 있죠. 모처럼 박혀 있는 물귀신 같은 경우에도 뭔가 내가 물에 빠져서 죽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제 같이 죽어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계속 에너지를 그 이런 심령적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물건이라든가 의식이라든가 에너지를 얻어가는 거네. 뭐 제사 뭐 이런 행위 의식 막 이런 걸 통해서 유지될 수는 있죠. 그게 건물이 될 수도 있나요, 형님? 그럼요. 뭐 그런 거는 진짜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건 있죠. 보석류. 만약에 100이라는 에너지가 있으면은 이 100을 전부 다 가장 잘 받아서 뭐 20을 받을 수 있고 뭐 건물 같은 경우에는 5만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어디든 씌일 수 있지만 가장 보존이 잘 되는 거는 일단 땅에서 나온 물건들이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해요. 지강님 아무튼 사연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사연 신청은 방송국 홈 게시글에 링크를 통해 팬카페, 구글폼, 디스코드로 사연을 신청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